미국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앨리스 테일러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중국에서의 화려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떠났지만 그곳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실망하고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왜 먼 아시아에 와서 일을 해야 했고 어떻게 한국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앨리스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앨리스 테일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유망 스타트업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며 팀 리더로 승진하기도 했죠. 하지만 팬데믹으로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실직자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연인이었던 마크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더니 결국 파국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단순히 저희 둘이 모두 실직한 탓에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마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앨리스, 우리 둘 다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나는 내 길을 찾고 싶어. 그리고 우리 관계도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이 말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해고되기 전에 다른 곳에 지원서를 넣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은 저와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는 저를 떠나 더 나은 미래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저는 그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대형 IT 기업에서 보낸 것이었죠. 그들은 저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직접 스카우트를 제안해왔습니다. 앨리스 테일러 씨, 저희는 귀하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시작되는 저희의 차세대 AI 프로젝트에 귀하를 핵심 인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메시지에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연봉은 기존에 받던 금액의 2배, 상하이 도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제공, 매년 최대 4주간의 유급 휴가, 자유로운 프로젝트 진행 환경. 처음엔 그들의 제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직 후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대부분은 부러움과 조언을 함께 했습니다. 앨리스, 중국은 기회의 땅이야. 상하이는 특히 IT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마.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걱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 저는 충분히 고민했지만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상하이행 비행기를 타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도심에 펼쳐진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는 말 그대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아파트는 지금껏 제가 살아온 공간 중 최고였어요. 회사에서도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팀원들은 열정적이었고 프로젝트의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었어요. 앨리스, 이곳에서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업무 환경도 좋았고 중국 문화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사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리스, 회사 사정상 일부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다음 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오히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앨리스, 이건 회사 소유의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은 단지 팀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제 이름 없이 사용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와 싸우기에는 법적 기반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장벽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늘 제 의견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는 초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팀원들은 저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동료가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앨리스,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이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회사 내 관계와 관시라는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받기 힘들 거예요. 저는 상하이가 화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개인적인 외로움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상하이의 거리는 분주했지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회사 아파트 창문 너머로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꿈꾸던 성공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암울해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패자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메타의 창업주의 마크 주크버그의 친누나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블록체인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었죠. 한국이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상하이를 떠나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화려한 꿈은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절차는 간단했고 전광판과 안내문은 영어와 한국어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기 전 저는 예산을 철저히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돈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며 모아둔 돈과 상하이를 떠날 때 남은 퇴직금을 합치면 약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서울의 높은 물가는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원룸조차 월세가 상상 이상이었고 초기 보증금까지 요구되었기 때문이에요. 고시원이 제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저는 고시원에 대해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했지만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환경이 얼마나 작은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고 옷 몇 벌을 걸 수 있는 작은 옷걸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은 낮에도 어두웠고 화장실과 주방은 모두 공용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내해야 했습니다. 주거비를 아끼지 않으면 한국에서 제 미래를 찾기 전에 모든 돈을 써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공용 주방에서 긴 줄을 서서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기회가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자. 고시원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상하이에서 화려한 고급 아파트에 살며 느꼈던 여유와 자존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채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뭔가를 이루기 전까진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새벽까지 서울에 대해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시원의 모든 환경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공용 주방에서 긴 줄을 서는 동안 저는 눈치만 봤습니다. 주방에선 모두 손놀림이 빠르게 움직였고 서로 익숙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칙이나 설거지 순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토스트를 굽다가 주방에 계시던 다른 사람이 다급하게 말을 걸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결국 옆 사람이 대신 처리해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주방을 떠나며 제게 들렸던 한숨 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주방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차라리 그냥 방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작은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데워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라면 냄새가 방 안에 퍼질 때마다 이 생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고시원 관리인 김 아주머니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지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뭐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간단히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에서 제 고립된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방 문고리를 열었을 때 작은 도시락통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포스트잇에는 서툰 영어로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도시락이 걸려 있는지 의아했지만 곧 어제의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주방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셨던 겁니다. 도시락의 따뜻한 밥 한 술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였어요. 이곳에서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가끔씩 제 방문에 작은 도시락이나 간단한 간식을 걸어두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문을 열 때 아주머니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낯선 환경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우리 딸이 떠오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말씀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고시원의 좁은 방을 더 이상 답답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주었어요. 아주머니의 도시락과 따뜻한 말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고시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설거지 순서를 익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며 한국의 생활 규칙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너무 맛있다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직접 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주셨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직접 찌개를 끓여 먹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제게 한국에서의 첫 희망이 되었고 앞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다잡던 저는 어느 날 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왠지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생각났습니다. 계산대에 캔 맥주를 올려놓으니 계산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Can I see your ID, please? 직원의 이름표에는 다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제 여권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Oh, Alice, it's a pretty name. 그녀는 영어를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구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맥주를 건네며 덧붙였어요. If you need help, ask me anytime. 다희의 친절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는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다희가 있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메모에 적어주고 발음까지 교정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연습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쉽죠? 가끔은 그녀가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멀리서 와서 힘들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해요. 모두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제가 여권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생일 날짜를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제가 편의점에 들렀을 때 다희는 카운터에 작은 케이크와 송글씨로 쓴 카드 한 장을 놓아두었습니다. Happy birthday, Alice. 저는 그 깜짝 선물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걸 정말 제가 받을 줄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 말에 다희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You're welcome. You should feel special today. It's your day. 작은 케이크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이와의 인연은 단순한 편의점 손님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제게 특별한 친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때로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이 덕분에 제가 조금씩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그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즐겨요. 한국은 좋은 나라니까요. 다이와의 우정은 한국에서의 제 삶에 따뜻함과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다이와 편의점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이 조금 한산해서 그녀가 잠깐 앉아도 괜찮았던 날이었어요. 다이가 물었습니다. 앨리스, 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앨리스 같은 분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중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직업도 잃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제게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대답을 들은 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돼요. 저도 꿈은 있지만 그걸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이 씨 꿈은 뭐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책을 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셔서 지금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제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안정과 꿈 사이에서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다희 씨, 당신만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꼭 책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다희 씨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리스 씨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앨리스 씨는 용감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앨리스 씨가 만든 무언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앨리스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다이 씨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다이 씨가 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누군가는 다이 씨의 책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받을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는 작은 편의점의 테이블 한켠에서 서로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곁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희와 김아주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한국에서 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외국인과 한국 창업자들이 함께하는 IT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발견했습니다. 무료 참가, 영어 지원 가능. 행사 정보는 저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 저는 용기를 내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행사 당일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행사장에 들어서며 긴장감이 맴도는 공기를 느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며 활발히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도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준비해간 포트폴리오를 손에 꼭 쥔 채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도연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IT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현재 AI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과 식단을 추천하는 플랫폼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 대표는 제 포트폴리오를 흥미롭게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앨리스 씨,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 설계에 강점을 가지고 계시다니 우리 팀에 딱 필요한 분이세요.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확신에 찬 말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과 목표에 깊이 공감하며 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도현 대표와 함께한 첫 프로젝트는 저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도현 대표는 제 기술적 아이디어와 미국에서 쌓은 디자인 감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앨리스 씨, 이 화면 구성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정말 훌륭해요. 그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하며 팀원들에게도 제가 가진 역량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팀 내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의 사용자 경험 설계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AI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내부 테스트에서 사용자는 맞춤형 건강 추천 시스템의 편리함과 정확성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도현 대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리스 씨,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에 당신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단순히 직업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후 우리는 한국 내 초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맞춤형 운동 추천과 식단 관리 기능에 대해 크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점이 호평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 앱이 아니에요. 마치 제 전담 건강 코치가 생긴 것 같아요. 한 사용자가 피드백을 남긴 이 문장은 저와 도현 대표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 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도현 대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미국 시장을 잘 아니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우리는 기존 플랫폼을 다국어로 지원하도록 설계했고 특히 미국 시장의 사용자들에게 맞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헬스케어 문화와 피트니스 트렌드를 반영해 프로그램의 사용자 경험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보안과 규제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ACPA의 의료 데이터 보호 법률내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발과 인증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 지연되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앨리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겠죠? 도현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고 미국에서의 첫 출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첫날 우리의 플랫폼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언론에서도 이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다뤘습니다. AI와 인간의 조화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한 미국 헬스케어 전문 매체는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첫 해 동안 우리의 플랫폼은 글로벌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기술의 일부가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며 저는 처음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도현 대표와 팀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기술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 강력히 대응했고 국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회사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IT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긴 사례가 되었습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후 우리는 전 세계 주요 기술 및 헬스케어 전시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벤트는 CES에서 열리는 디지털 헬스 분야 전시회였어요. CES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혁신가들이 모이는 자리로 건강관리 기술과 AI를 결합한 우리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기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전시회 첫날 이도현 대표는 무대에 올라 플랫폼의 기술적 강점과 사용자 경험의 혁신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장은 수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고 우리의 이야기는 열띤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의 마무리 발언에 저는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발표 후 부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투자자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인물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중국에서 일하던 시절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빼앗고 제 아이디어를 외면했던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리우웨이라는 이름과 현재 그가 일하는 다른 중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우웨이는 저를 보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앨리스, 정말 당신인가요? 여기에 있다니 놀랍군요. 그의 말투에는 의도적으로 친근함을 가장한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리우 씨, 오랜만이네요. 제가 여기 있을 줄 몰랐나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애를 썼습니다. 리우웨이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 정말 인상적이네요. 혹시 우리 회사와 협력할 생각은 없나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만 협력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리우웨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부스로 돌아온 저는 이도현 대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간 임원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제 말을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앨리스, 그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술과 아이디어는 지킬 겁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전시회는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고 새로운 투자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이도현 대표는 우리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CES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의 부스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혁신성과 저와 이도현 대표의 스토리는 여러 국가의 기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사 소재였죠. 그날 오후 한 미국의 유명 IT 매체 기자가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앨리스 테일러 씨 맞으시죠? 미국 출신인데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매체의 기자들까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도현 대표와 저는 기자들을 위한 간단한 자리를 마련했고 저는 마이크를 들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앨리스 씨, 미국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제게 단순히 새로운 시작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단순히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한국은 창의성과 혁신을 중시하며 외국인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프랑스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앨리스 씨는 이전에도 아시아권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질문은 제가 과거 중국에서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저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큰 시장, 풍부한 자원, 그리고 화려한 조건들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상과 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꼈나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외국인으로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잠시 말을 멈춘 저는 도현 대표와 팀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도현 대표님과 팀원들은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 주었고 제 아이디어와 경험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력과 아이디어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일본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앨리스 씨가 보기에 한국과 중국의 업무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업 문화가 폐쇄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내부 네트워크가 없으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도현 대표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현 대표님은 처음부터 저를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 열린 문화가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들은 제 솔직한 답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미국 기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리스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도 훌륭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은 꼭 기사로 써야겠어요. 그날 밤 인터뷰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업무 환경 차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ES 전시회 이후 제 인터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과 한국의 업무 환경 차이를 솔직하게 말한 부분은 아시아 IT 업계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죠. 며칠 후 저는 한 글로벌 IT 전문 매체에서 중국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앨리스 테일러 중국 기업 문화를 비판하다. 기사는 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중국 기업 문화의 폐쇄성과 외국인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곧 중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앨리스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한국 기업 홍보를 위한 과장된 발언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건 자기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야? 중국을 떠난 사람이 뭘 안다고 비판을 해? 특히 제가 중국에서 일했던 회사의 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익명으로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앨리스는 프로젝트 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팀 전체의 협력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해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퍼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이도현 대표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앨리스, 혹시 중국 커뮤니티에서 당신 인터뷰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거 알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기사를 봤어요. 사람들이 제가 조작된 인터뷰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도 왜곡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논란이 불편하면 앞으로 언론 인터뷰를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도현, 저는 제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듣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다행히 중국 내 모든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중국 네티즌들은 제 인터뷰를 공감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 중 일부는 사실일지도 몰라. 중국 기업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폐쇄적인 건 맞지 않아?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반응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CES 전시회 이후로 제 이름과 인터뷰는 IT 업계에서 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링크드인에 접속하자 메시지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앨리스 씨,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이 궁금합니다. 저도 한국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어요.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중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런 메시지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의 IT 전문가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IT 문화와 스타트업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최대한 성심껏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창의성과 혁신을 중시하고 외국인도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경험과 열정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직접 아는 한국의 스타트업을 추천하거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메시지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앨리스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고시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시작을 고민하던 그날은 이제 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일하기 좋은 환경을 찾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만난 인연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삶의 만족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앨리스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인재들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앨리스 씨처럼 용기와 열정으로 도전한다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